비기독교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시작한 NCCK 유튜브 미디어 잡담쇼가 첫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목회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기 위한 이주민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인 180여 명이 종교 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입니다. 호남 신앙동지회가 남원 동북교회에서 제54차 정기총회와 제31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TV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는 미디어 시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독교의 진지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내려놓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 유튜브 미디어 잡담쇼를 시작했는데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 녹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분주한 스튜디오 안은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NCCK 창립 100주년을 맞아 시작한 미디어 잡담쇼 공개방송 현장입니다. 기독교와 미디어에 대한 잡담을 나누며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시작된 미잡쇼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튜브 시청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좀 맞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자. 그래서 좀 잡담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스토리텔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공개 방송 주제는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100년. 광범위하고 무거운 주제지만 잡담이란 자유로운 형식 아래 청중들이 빵빵 터집니다. 게스트로 나온 역사인 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과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손승호 사무국장이 근현대사 속 한국교회의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짚어갑니다. 왜 다윗이 기독교 역사에 제일 중요한 인물일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필요한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일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역량을 최소한의 트리거리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140년 역사에 100년 동안 들었던 비판이 접수가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겠으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 실패를 해왔던 교회 개혁을 언젠가는 성공을 시켜야 그래야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예정된 촬영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청중들은 아쉬움에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해 주셔서 생각할 바가 많은 것 같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좀 많이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하다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방송이 어느새 30회에 달했습니다. 미잡쇼는 그동안 선거, 영화, 인권, 언론, 기후위기 등 다양한 소재를 다뤘습니다. 변상욱 진행자는 과거에 교회를 비판하던 키워드 말고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는 방송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미잡쇼는 적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갈 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교회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도 하나씩 뭔가 좀 담론의 장을 열어가야 되겠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끼리끼리 어울려 폐쇄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미잡쇼가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과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챗 GPT-5가 곧 출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이를 대비할 윤리 기준 등을 발빠르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2월 출시되며 큰 관심을 받았던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현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맞이한 상황.
목회 현장에서도 활용법에 큰 관심을 두는 한편 인공지능 사용으로 불거질 표절 문제와 거짓 정보 활용 등 목회윤리 지침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비롯해 목회자 연합단체에서도 인공지능 목회윤리 선언을 마련하며 바른 활용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설교를 할 것이 명약관한 사실이고 깊은 말씀 묵상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될 것 한번 짚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전문가들은 올 4분기 출시를 앞둔 챗 GPT-5가 사람 뇌의 시냅스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 개수가 챗 GPT-4의 100배가 넘는 125조 개까지 늘어나 인공지능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놀라운 능력에도 설교자를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I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삶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의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불구하고 논리를 넘어선 믿음을 심어주는 목회자의 역할.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맥락을 살피는 일 역시 목회자와 인공지능의 차별점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사례로 살펴볼 수는 있지만 실제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건 사람의 역할이자 목회자의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데이터를 위해서 세웠다면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겠죠. 데이터만 주시면 누가 소리를 대신 내면 되겠죠. 그럼 좌절된 인격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지역 교회 가운데 그 맥락 속에 내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도록 하는 그 영역은 우리 설교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현장에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기훈은 교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할 방법을 깊게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믿음에 기반한 영성의 가치를 전하기 위한 교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사실상 올해부터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두고 인구 감소 시대에 따른 각계각층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다양한 교계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환대해야 하는 철학적 논거를 가지고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며 이주민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불법 체류자 등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보호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 등 절차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보호는 위헌이라 판결한 겁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이주민 250만 시대를 맞아 이들에 대한 포용과 환대 정책을 강조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소송에서 기존 법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법을 재구성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이처럼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제도화된 차별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주민 환대가 왜 어려운지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외에도 이주민의 정착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된 경우는 여전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민의 참정권 제한입니다.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참정권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이주민이 참정권을 획득하는 길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주민들이 집단화하거나 세력화하는 것을 막는 정책들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제도들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책에서 드러난 이주민 환대가 어려운 근원을 추적하기 위해 철학자들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러한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이주민 정책은 감독하에 있는 환대인
인색한 환대, 그리고 자신의 주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권에 집착하는 환대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는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가 아닌 이주민에 대한 적대 또는 무관심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 사회와 교회들도 직면한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이주민에 대해 출애굽기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하지만 물론 느헤미야에서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느헤미야에 등장한 이방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약자처럼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주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식민지 삼았던 강대국이거나 적이 있어도 그게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심지어 해가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들어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을이 돌봐야 되는 사람들로 김혜령 교수는 한국의 제도화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법들은 재구성되고 절대적인 이주민 환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회적 돌봄과 전도의 차원에서만 이방인들을 돌보는 교회들, 참석자들은 이주민을 차별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 맞서는 운동이 기독교 내에서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면 충돌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인 180여 명이 종교 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입니다. 이스라엘 체류 재외 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 중인 정부는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A교회에서 집회를 위해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A교회는 예장통합 91회 총회에서 이단성 논란으로 교류 및 참여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호남 신앙동지회가 남원 동북교회에서 제54차 정기총회와 제31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일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호남 지역 교계 목회자와 장로들이 함께 참여해 호남 신앙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진경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며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마음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배 이후 이어진 선교대회와 축사 후에는 호남 신앙동지회 신규 총회장으로 전주 시온선교회 황세형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지요.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연합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한국교회 신뢰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도 황 회장은 회장은 섬기는 자리이기에 앞으로 우리 호남의 목회자들이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호남신앙동지회는 매년 정기총회와 선교대회를 개최하며 한국교회의 전도와 선교, 지역교회 문제와 필요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회자 10명 가운데 4명이 이단에서 탈퇴한 이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2주간 목회자 600여 명에게 만일 목사님 교회에 신천지 등 이단 출신자가 등록하기 희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단 출신 교인을 받아들인다고 응답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39.1%를 차지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5%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진용식 협회장은 이단 탈퇴자는 자신이 다닌 곳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단에서 배운 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장 필요한 건 전문 상담을 통해 이전 교리를 잊도록 돕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 개신교 교인 1,008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영화와 책에 대한 교인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기독교 영화를 효과적인 전도 도구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최근 1년간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의도적으로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1%는 비기독교인과 영화의 기독교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독교 영화가 흥행을 거두며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기독교 영화 제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독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경우 지난해 미국 전역에 개봉되어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가운데 KBS 이사회의 현직 이사들도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찬태, 류일영, 이상효, 정재권, 조숙현 이사 등 5명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 이사 임명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법원이 박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회 회의 보이콧으로 인권위 역사상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서미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족수 미달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회의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사례는 전무했지만 2022년 10월 이 위원, 2023년 2월 김 위원이 취임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 시작으로 상임위 15차례, 전원위 3차례 등 18차례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2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도 1,100여만 원에 달하는 월급은 모두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3,400여 가구로 이 중 절반을 넘는 13,700여 가구가 지방에서 공급됩니다. 도시별로 보면 가장 많은 물량인 5,900여 가구가 부산에서 공급됩니다. 지난해 11월 5,500여 가구가 입주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방 공급 물량 중 아직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한 미분양 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연일 뛰고 있습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시금치 소매 가격은 100g 기준 3,675원으로 전년 대비 51.42% 올랐으며 무 한 개 가격은 3,901원으로 전년 대비 45.56% 올랐습니다. 지난달 장마 이후 폭염으로 농산물에 무름병 등이 발생하면서 출하량이 급감했고 재배 면적 또한 감소하면서 농산물 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기준 배추는 한 포기에 7,306원으로 지난달 5,310원보다 39.72% 올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주간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앞서 미국 대통령 선거 출정식 성격인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부통령 후보 지명 등 대통령 출마에 필요한 당내 모든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23일 페어리 디킨슨 대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50%의 지지를 얻어 43%의 지지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섰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에 힘입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당국이
우리 돈 10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민원이 접수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2년 10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8,000명 고용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에 착수했고 올해 10월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조지아주 환경보호부 대변인 사라 립스는 연방정부의 추가 감시가 현대차 공장에 대한 조지아 규제기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장 완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기습적인 본토 공격을 허용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25일부터 이틀간 드론과 순항미사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 24개 주 중 절반이 넘는 15개 주를 공습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0발 이상의 러시아 미사일과 100대가 넘는 드론이 발사됐다면서 서방의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벨라루스 역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자국군은 물론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의 병력을 집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중동 지역 전운이 짙어진 가운데 확전을 막을 최대 변수로 꼽혔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에서 철군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극심한 폭염은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열대야가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주 후반에는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2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밥상 물가 급등으로 다가올 추석 명절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마 후 폭염으로 인해 배추 한 개 가격은 무려 7,300원, 무 가격은 4,000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가족들과 둘러앉아 편안한 밥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